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풍수지리로 청와대 주인의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훑어보고 자세한 풍수지리에 대한 공부는 차후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풍수지리를 과학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 과거부터 내려온 동양사상과 관련되는 것이니 재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과연 명당일까? 청와대는 뒤에 북악산이 있고 앞으로는 남산과 관악산의 전기를 받으며 청계천 물이 감아돌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명당 자리라고 보이지만 터가 좋지 않다고도 합니다. 청와대가 등지고 있는 북악산은 엄지손가락을 고추 세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산봉우리가 약간 둥글고 엄지손가락 끝부분과 비슷하게 내가 으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자 잘났다고 우쭐대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국민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형상으로 기로 말하면 살기에 해당됩니다. 청와대 뒤로는 북악산, 남으로는 남산과 관악산의 전기를 받고 서로는 인왕산, 동으로는 동대문의 낙산이 에워싸고 있으며 명당수인 청계천이 한강의 역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전체적인 입지로는 명당이지만 터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의 사신사는 경복궁을 위한 것이지 청와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본 건물이 길을 받는 산으로부터 맥이 연결되지 않아 명당이라고 할 수 없고 위치 또한 풍수에서 기피하는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좌청룡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청와대는 산의 지기가 결집된 곳에 열매가 맺히는 혈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주인은 국민들의 덕망, 신뢰 등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터이므로 시급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993년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 터는 신들의 거처로 흉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 북쪽 문인 신무문을 경계로 남쪽의 땅은 양의 땅이요 거주의 땅이지만 청와대가 있는 북쪽의 땅은 음의 땅, 신들의 유의 장소로 신들이 논일던 땅이라는 설명인데 다른 풍수학자들도 대개 공감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북악산은 바위 덩어리라서 오행상 금에 속하며 지나치게 금이 많을 때에는 목이나 화로 강한 기운을 설기시켜야 하는데 산이 온통 바위 덩어리라 나무가 없어 강한 기운을 설기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산형에는 오행산형이라 하여 목화, 토, 금수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목성산형은 산세가 높고 우뚝하게 서 있는 모습이며 화성산형은 산봉우리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토성산형은 산봉우리가 평평한 모습이며 금성산형은 산봉우리가 마치 솥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수성산형은 큰 기복 없이 마치 물이 흐르듯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악산은 오행산형 중 금형으로 기가 매우 셉니다. 불은 나무를 태우고 흙도 재로 만들고 쇠도 녹이고 물도 말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명국에 불이 많아 건조하면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한다 하여 자식이 없다고 보는 것도 이 같은 때문입니다. 기는 천기와 지기로 나누어지는데 천기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중에 내포하고 있는 힘을 말하고 지기는 땅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은 땅의 힘을 먹고 자란 음식물을 통하여 지기를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기는 우주의 에너지요 만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기가 강하면 건강하고 기가 약하면 병약해지고 기가 없으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태강한 땅의 기는 일반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사찰이나 수도원 같은 건물을 지어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산, 명당에는 사찰이 많습니다. 역대 청와대 주인들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영부인 유경수 여사와 시해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구속됐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위안 위기와 아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소환 조사를 받다가 고향인 김해 뒷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임기 말 후련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감옥에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지금의 청와대에 머물렀던 이들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와대 터는 일본 식민 시대에 총독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총독 관저에 기거했던 조선 총독들도 불우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일제시대 7대 총독인 미나미 지로는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다 자신의 관저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사용하다가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개칭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나미 지로를 비롯하여 고이소 구이아키, 아베 노부유키 등의 조선 총독들도 말년에는 불행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미나미 지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극동 국제재판에서 중국 침략 전쟁의 공동모의 미 실시 책임으로 종신금고형을 받았다가 출소 후 사망했습니다. 고이소 구니아키는 1944년 도조 히데키 내각이 붕괴된 후 총리 대신으로 임명돼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으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후 국제전쟁재판에 회부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사망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는 마지막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여 항복 문서에 조인한 후 총독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말년은 또 어떻습니까? 또한 임기 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년은 과연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 궁금합니다. 풍수지리는 동양의 자연과학입니다. 이런 과학을 믿던 말던 우주의 삼라만상은 음양오행의 이치와 순리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음양오행에서 음양이 오행의 시작인데 양은 이상, 명분, 명예를 뜻하며 밖으로 드러나는 기운을 말하며 음은 현실, 실리, 생존 등을 뜻하며 안으로 감춰져 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양을 나타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을 나타내어 극명하게 두 대통령의 성정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음양이 표시되는데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낳고 양의 기운은 다시 음의 기운으로 순환합니다. 이러한 음양에서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목은 나무가 아니라 봄의 계절적 특성으로 시작하는 기운, 뚫고 나가는 기운이 됩니다. 화는 여름의 계절적 특성을 내포해 확산하는 기운이 됩니다.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환절기로서 목화 금수의 한 오행이 다른 오행으로 변화할 때 가운데에서 이를 중재하는 기운이 됩니다. 금은 가을의 계절적 특성으로 결실을 맺으려는 기운이 되고 마지막으로 수는 겨울의 특성을 내포하여 응축, 저장하려는 기운이 됩니다. 음양 오행은 대립이라기보다는 매일 변화하는 만물의 운명과 흐름, 우주의 근본 원리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최초의 기록으로는 신라 말의 고승, 옥룡자, 도선국사에 의해 고려와 이조시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자천손에 부기쌍전을 가져다주는 명당대지는 천장지 비일석지지라 하여 덕망이 있고 적선을 많이 한 사람에게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천지신명은 유덕한 주인을 기다리며 부덕지인에게는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명당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명당 길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덕을 쌓고 적선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명당을 찾을 때 하늘이 도와 내려주는 것이 동양 철학인 풍수지리의 신비한 이치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로 보는 풍수지리 형국론으로 흥선대원군부터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풍수지리를 활용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